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분이 그 검침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어떤 구독자분이 얘기하셔서 제가 검침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제가 저희 본부장님한테 제가 유튜브에서 열심히 이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좀 구독자가 좀 하는 분이 늘었나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 했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연락 오는 사람은 없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살짝 슬펐어요. 어쨌든 여기 에듀파 있잖아요. 드림자 평생 원격 평생 교육원 이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여기 공동주택 아파트 격리실무 요거 강의하고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목은 뭐 공동주택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부가연습, 자산의 관리, 뭐 수입사업 연차 이렇게 해서 쭉 31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검침 대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너무 좀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직도 편집을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저희 아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문을 닫고 왔어요. 제가 아직도 편집을 못 해가지고 제가 또 원테이크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거를 열심히 찍을게요. 아, 마이크도 고장나서 새로 샀어요. 마이크 되게 소리 크죠? 네. 웰캠도 언젠가 사야 될 텐데. 네, 이제 검침 대상의 종류 알려드릴게요. 검침은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나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요, 전기, 수도, 그 다음에 냉방, 난방, 온수, 음식물, 복리시설 이용료, 이렇게 보통은 나눠져요. 이거를 이제 징수구분이라고 보통 해요. 징수구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각각의 대행해 준다는 얘기죠. 이제 징수를 대행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징수 대행하는 의미예요. 전기에는 전기 부분에 또 이제 TV 수신료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를 하고요. TV 수신료는 KBS, 예, 제2방송인가, 제1방송인가, 예, 거기서 KBS에서 TV 수신료를 하십니다. 그리고 수도는요, 수도사업소에서 각 수도사업소가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시고, 냉방은 지역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이 있어요. 근데 제 난방이 아니고 냉방이네요. 지역냉방은 열공급회사, 개별 냉방은 한국전력공사, 전기니까, 중앙냉방은 관리사무소, 가스회사, 지역난방, 열공급회사 등 설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은요, 지역난방, 개별난방, 중앙난방, 그리고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 개별난방은 지역가스공업사, 뭐 삼천리든 이렇게 지명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삼천 땡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공급사가 있죠. 그다음에 중앙난방은 관리소와 지역 공급사 이렇게 있습니다. 온수는 지역난방과 중앙난방, 지역난방은 지역난방공사, 중앙난방은 관리소와 지역 공급사. 그리고 음식물 처리하잖아요. 그거는 구청 지정업체에서 하시고요. 복리시설 이용료는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해당처에서 하시겠죠? 자, 여러분 검침 계량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전기 계량기랑 수도 계량기랑 온수 계량기를 좀 볼게요. 자, 전기 계량기 먼저 좀 볼까요? 전기 계량기를 보시면 멋있네요. 보통 4개가 있고 점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전력량계 해갖고 이렇게 화살표가 숑숑숑숑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전기 계량기고 전자식 요거는 이제 요런 전기 계량기 있고 요거는 전자식 전력량계 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숑숑숑 보여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수도 계량기, 그 다음에 요거는 온수 계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수 계량기랑 수도 계량기랑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아이 똑똑하시네요. 색깔이 다르죠? 네. 수도는 파랑색, 온수는
빨강색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파란색을 보시면 되고 온수는 빨강색을 보시면 돼요.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온수가 수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죠. 100% 온수를 썼다 그래도 그럼 온수요금이 100% 나오지 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도요금 안에 온수는 난방에 있는 온수요금은 물을 데우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온수는 따뜻했었을까요? 차가웠을까요? 차가운 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비용이 온수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온수도 결과적으로는 찬물,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에 나오는 수도와 온수 그를 따질 때는요, 절대 온수가 수도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요금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분이 오셔갖고 우리 집은 이상하다, 우리 집은 온수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러시면 계량기 2개 바꿔다신 거예요. 처음에 입주하실 때. 저희 어떤 분이 입주한 지 3년 됐는데 아무리 해도 이상하다고, 자기네 집 온수가 더 많이 나온다고 이러셔갖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계량기 2개를 서로 바꿔달라더라고요. 처음에 입주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검침은요, 수검침하고 원격 검침이 있어요. 수검침은 직접 검침하는 거고요. 원격 검침은 원격으로 검침하는 건데 업무별 일자 지정을 해요. 근데 수검침할 때 보면 우리 기존 기사님들 연세 되게 많으시잖아요. 눈도 나쁘시고,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눈이 정말 안 보이는데 오래되면은 거기 안에가 정말 이렇게 물 이끼 같은 게 끼고 막 그래가지고 안에가 뿌예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거 진짜 하실 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걸어 다니셔야 되잖아요. 층층마다 걸어 다니면서 직접 검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격 검침은요, 원격으로 검침하는 건데요, 요 일자를 딱 정해줘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전기, 수도, 온수, 가스, 연료한 게 다 따로 있을까요? 전월 마감일과 금월 기준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전기는 딱 1일부터 말을 이렇게 안 되고 14일부터 이렇게 되고 며칠부터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으로 불러오는 겁니다. 원격 기준일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근무했을 때 어떤 과장님께서 원래는 전기를 검침을 할 때 전달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 이렇게 검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만 한 달 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전달 14일부터 당월 15일까지 이렇게 검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루, 뒤에 하루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일일이 엑셀로 다 수작업으로 해서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반드시 업무 일자 지정을 하셔야 돼요. 원격 검침은 세대별 월간 사용량도 다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몇 동 몇 호시다 그러면은 그 동해 금월 지침이 얼마고 전월 지침이 얼마고 사용량이 얼마고, 어떤 곳에서는 시간별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원격 검침 자동 검침 파일인데요. 자동 검침 파일은 검침 기간 첫날 0시부터 지난 검침일 마지막 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24시까지의 날 시간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동호수 쭉 나오고요. 청구 연월 나오고 전기 누적값, 전기 기준값, 전기 사용량, 수도 기준값, 수도 사용량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검침 계산 방법, 제가 일반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사용 금액에 전기, 수도, 난방 같은 경우는요, 전기, 수도, 난방 계산할 때는 보통 세대 검침을 해요. 그리고 세대 사용량 계산을 하려면 이 사용 금액 계산을 할 땐 조경표랑 단가를 보고 이제 계산을 보통 하죠. 그리고 공용 사용량은요, 이제 고지서가 만약에 나오잖아요. 근데 고지서가 만약 100원이면 그 중에 세대 사용량 금액이 90원이다. 그럼 나머지 그 금액이 거기서 승강기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급수, 급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 있죠. 그걸 빼고 나머지 이제 10원에 대해서 공동 사용량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관리비 등에 의한 관리 규약에 따라서 관리 규약에 따른 금액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난방 금액은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급탕비를 단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 열 공급 업체에서 권고를 하거든요. 뭐 그 상방 뭐 여름에는 얼마, 뭐 겨울에는 얼마, 뭐 춘추절기에는 얼마 해서 권고를 하면 그걸 반영해서 입주대표회의가 결정 후에 그냥 난방 단가를 결정하고요. 세종시는 난방비를 결정 후에 급탕비를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르죠. 수도권은 급탕비 단가를 결정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난방 단가를 결정을 하는데 세종시는 난방비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급탕비를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기 검침 계약 비교 종합 계약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 종합 계약하고 단일 계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합 계약과 단일 계약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먼저 종합 계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종합 계약은요. 이 고지서 1과 2와 3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2와 3은 간단해요. 산업용 전기와 이 가로등이에요. 얘네들을 왜 나눌까요? 얘네랑 적용하는 그 요금 종별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죠? 산업용 전력을 얘네는 그 금액을 적용하고 이거는 가로등, 단지 내 보안시설 등이죠. 그래서 산업용 전력은 세대 급수 및 소방펌프 설비 전용하는 그 전력을 이야기하고요. 가로등을은 단지 내 보안 등 설비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세 장 중에 그 한 장에 이렇게 세 장이 오잖아요. 이렇게 고지서가 세 장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장은 요 가로등, 한 장은 산업용을 얘네는 이제 빼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합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써 있고 뭐 옆에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렇죠. 그러면 이 종합 계약했을 때는 주택용 전력을 계약 정보를 저압이에요. 저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주택용은 저압으로 하고 일반용은 전력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 전력에서 세대 전기 사용을 할 때는 아까 주택용 전력 저압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별 계량비, 메인 계량기를 검침을 해서 요거를 우리가 똑똑똑똑 타이프를 치거나 아니면은 그 원격으로 검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한전에다 사용량을 보내죠. 한전 송부를 보죠. 그러면 한전에서 그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해서 용지가 이렇게 그 세대마다 동호수하고 금액이랑 나오는 게 쫙 나오잖아요. 그 용지가 세대별 내역, 사용량 요금이 나오고요. 관리사무소로 얘네를 줘요. 그럼 이거를 보고 이 집이 얼마, 동호수가 얼마 나왔는지 다 이게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 XPRP에서도 그냥 우리 사용량만 넣으면 XPRP에서도 이 사용량만 넣으면은 그 금액이 대충 나오죠. 근데 틀릴 때가 있어요. 이거 왜 틀릴까요? 사람이 뭐 이사를 갔어요. 아니면 대가족이었는데 갑자기 전입을 누가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나는 정리를 못 했는데 그 저기 한전에서는 정리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죠. 아직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나는 넣었는데 이쪽에서는 정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아기를 낳았다거나 우리 쪽에는 신고 안 하고 그쪽 신고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아직 그분이 할인되는 내역이라던가 변경된 내용을 모르는데 한전에서는 이미 변경된 내용을 알고서 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서로 우리가 XPRP와 이 한전에서 주는 한 명 한 명당 나오는 그 고지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세대별 내역 그거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대 전기가 있으면 이제 공용 사용량이 있고 TV 수신료가 있어요. 그럼 좀 더 간단한 TV 수신료를 설명하면 그 2,500원씩이잖아요. 이건 올리면 되게 욕먹겠죠? 2,500원씩이고요. 세대당 2,500원이고 그 50kW 이상일 때 부과가 돼요. 50kW 이상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50kW 이상이면 사람이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살면 TV 안 보겠죠? 그래서 TV 수신료도 안 냅니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그 주택용 그 전체 고지서에서 주택용 저압 고지서에서 세대 전기 사용량하고 이 TV 수신료를 빼면 공용 사용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반용 전력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 계약 시만 존재를 해요. 이 공용 사용료는 세대 전기료는 주택용 저압 전력으로 하고요. 공용 사용료는 일반용 전력값 종합 계약 시만 존재합니다.
자, 이번엔 단일 계약을 좀 볼게요. 단일 계약은 고지서가 똑같이 3개가 나와요. 근데 고지서에 여기 위에는 보시면 이렇게 세대별 내역이 한 명 한 명씩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는 메인 계량비만 검침을 해서 한전송부를 해요. 그리고 세대 전체 사용량 플러스 공용 전체 사용량 나누기 세대수를 하면 단일 적용 전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주택용, 이 종합계약일 때는 주택용 조합으로 했는데 단일 계약일 때는 주택용 고합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사용량은 세대 전기 사용량 플러스 공용 사용량이에요. 적용 요금 종별은 주택용 전력 고합입니다. 그리고 TV 수신료는 마찬가지고요. 고지서, 그 다음에 고지서 1, 고지서 2, 산업용 정규, 가로 등은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종합하고 단일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합이 만약에 그 단지가 더 유리하다면 종합으로, 단일이 더 유리하다면 단일로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주단지, 처음에 입주단지는 6개월에 한 번씩 그 종합과 단일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택용 저합과 주택용 고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주택용 저합은 주거용 고객, 아파트 고객 포함해서 계약 전력 3kW 이상 이하의 고객, 저합이 고합보다 기본 요금이 높아요. 저합이 기본 요금이 높아요. 이거는 저합이고 910원, 1600원, 730원, 고합은 730원, 1260원, 6060원이라서 기본 요금이 높죠. 전력량 요금에 따른 전력량 요금은 같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량 요금은 같아요. 전력량 요금, 근데 뒤에 있으니까 전력량 요금은 전력량 요금도 다르네요. 근데 어쨌든 기본 요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신자, 합숙소, 기숙사 포함 집단 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에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도로 이행되는 오피스텔은 이 주택용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계에는 300kW 이하 사용할 때는 기본 요금이 910원이고 전력량 요금이 93.3원, 그 다음에 301에서 450kW 할 때는 기본 요금이 1600원, 전력량 요금이 187.9원, 그 450kW 초과할 때는 저합은 기본 요금이 7,300원, 전력량 요금이 280.6원입니다. 기타 계절은 1월 1일에서 6월 30일, 9월 1일에서 12월 31일, 요 하계가 가장 피크 계절이죠. 요때는 200kW 이하일 때는 910원, 200에서 400일 때는 1,600원, 400kW 초과일 때는 730원입니다. 이때가 좀 더 싸네요. 그죠? 300kW 이하고 요게가 폭이 요 폭이 좀 더 좁잖아요. 그죠? 그것도 400kW 초과할 때만 더 높으니까. 자, 저합은 고합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 적용을 하고요. 이제 아까 단일일 때 주택용 전력 고합으로 한다 그랬죠? 하계는 300kW 이하 사용할 때는 730원, 78.3원 전력 요금당, 그 다음에 301에서 450kW 할 때는 1260원, 전력량 요금은 147.3원, 450kW 초과할 때는 6060원, 전력량 요금은 215.6kW네요. 기타 계절, 요 피크시를 제외하고는 200kW 이하 사용할 때는 730원, 1260원, 6060원 똑같은데 여기 옆에가 요 구간이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종합계약하고 이 단일계약을 한번 비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연 1회 종합 단일계약 금액을 비교해서 대표회의 보고하셔야 되고요. 주민부가분에 대한 기준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해서 하면 되시고요. XPRP에서도 비교 가능하고요. 한잔 사이버 지점의 아파트 정기요금 비교 그 자료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종합계약 아파트만 검토되던 사항이 수정돼서요. 이제 단일계약 아파트도 세대 지침 입력 후에 비교 검토가 가능하게 됐어요. 초기 입주 아파트는 입주 진행 상황에 따라 급격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하고요. 신규 입주 시 1년 이내 1회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 전에 그 사진을 찍었 머리가 이렇게 길었을 때 사진을 찍었다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고 찌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많이 좀 다른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낫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수박에 줄 긋는다고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기검침은 그 여러분 검침 누르시고 여기 검침, 정기검침 누르시면은요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월분 눌러주시고요. 조회 탁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월분 누른 다음에 조회 눌러주시고 반드 처음에는 월분 수신을 해주면 이게 전월 지침이 쭉 불러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월 지침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시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엔터나 그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데이터 업로드를 해주실 수 엑셀로 데이터 업로드하거나 이제 원격으로 업로드 하실 수 있고요. 이거 지금 입력한 다음에 엔터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요금 재계산 방법을 한번 좀 볼게요. 그러면 그 요금 재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여기 옆에 보시면 요금 계산 있잖아요. 요금 계산 누르시고 조건표하고 단가 방법이 있어요. 그 조건표로 계산할 때는 당월 지침 5월 사용량을 입력할 때 엔터를 누르면 요금이 나와요. 그리고 단가로 계산할 때는 사용량을 입력하고 요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요금 계산 창이 나와요. 그리고 단가를 입력하고 계산 방식 선택 후에 요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근데 이외에도 다양한 계산 방식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작업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당월 지침 누른 다음에 엔터 치면은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엔터를 안 치고 그냥 숫자로만 치면은 요금이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금액 치고 엔터 이렇게 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예전에는 이렇게 엔터를 쳤는데 지금도 엔터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엔터를 다 쳤었는데 엔터를 쳐야지 금액이 그 다시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금액 여기다가 단가라던가 이렇게 평형에 대해서 금액을 넣고 요금을 재계산하시면 그 저장이 됩니다. 그 검침 그 요금 계산하실 때요. TV 수신료 재계산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용량과 TV 면제를 가지고 재계산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용량 및 요금 재계산 여기 보시면 1번 요금 재계산 있죠? 요거는 요금을 재계산하는 방식이고 말 그대로. 두 번째는 TV 사용 수신료와 재계산은 그 TV 사용량과 TV 면제를 가지고 재계산되는 방식이고요. 사용량 및 요금 재계산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재계산되는 방식. 사용량 기준 당월 지침 계산은 전월 지침과 사용량으로 당월 지침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금 계산에 이렇게 사용 금액에 대해서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퍼센테이지로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용량에 몇 킬로를 몇 킬로 미만으로 변경하셔서 요금 계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복지 할인 적용 및 해제를 좀 볼게요. 정기 검침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이 복지 할인 때문에 금액이 틀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지 할인 적용 및 해제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요거는 대가족 복지 할인 버튼을 눌러서 선택 후에 할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보장 공제 적용이라는 거는 전기 200kg 이하 사용 시 고압은 마이너스 2,500원, 저압은 4,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이터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 업로드라는 게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데이터 업로드 창이 뜹니다. 그럼 내가 넣어줄 것만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전월 동호수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전월, 당월 사용량이나 요금이나 이런 것만 하겠다. 그럴 때는 요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엑셀 요거를 요즘은
XLX가 아니라 다른 파일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니까 요 파일명으로 바꿔서 그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를 저장한 다음에 찾아보기 하시면은 바탕화면 같은데 저장해 놨다가 그 파일을 업로드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침 입력을 엑셀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편집 순서에 맞게 편집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월이냐 당월이냐 순서대로 딱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 엑셀에서 그 우리가 숫자에 보기 편하게 그 세미콜론 들어가잖아요. 아니 저기 맞춤 다운 뭐죠? 그 쉼표 들어가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만 들어가셔야 되고요. 엑셀로 저장한 후에 데이터 업로드 그 버튼을 딱 눌러 주시잖아요. 저장을 딱 누른다. 찾아보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A동, B동, B호는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전월이랑 당월 사용량까지 넣겠다고 하면 체크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전월, 당월 사용량 숫자만 넣은 동호수랑 숫자만 넣은 거를 그 미리 엑셀로 SLX 파일로만 만들어 놓은 거를 파일 찾기 바탕화면 같은 데서 저장을 해놓고 제가 찾아보기 누릅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여기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장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업로드를 누르시면 업로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화면과 같이 데이터 상자가 나오는데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엑셀 파일을 찾아 열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사용량은 저는 보통 이렇게 수기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금 계산으로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금 계산으로 할 경우에는 그 요금 계산 창을 요금 계산 창을 입력을 해서 그 여기다가 평형이나 사용량을 그 누르고요. 그러면은 각 세대별로 공용 사용량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요금 계산 이렇게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이 공용 사용량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냥 다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그 별도로 하나하나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넣어서 계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업로드 하실 때요. 검칠 엑셀 업로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업로드 할 때 동호는 분명히 들어간다 그랬죠? 동호 꼭 들어가고요. 전월, 당월, 사용량, 요금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사용량이나 만약에 이게 사용요금이나 이 사용요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푸셔야겠죠. 요것만 체크하셔야겠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체크를 여기다 체크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엑셀에다가 동호수에다가 전월, 당월, 사용량, 사용요금을 넣었는데 숫자만 넣고 옆에 이렇게 쉼표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를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저장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SLX 파일만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막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 체크는요,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설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얼마 이상이다 그러면은 에러 체크 기준을 먼저 만들어줘요. 등록한 기준값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맨 처음에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에러 체크 기준에는 전월 사용량, 전년 동월 사용량, 1년 평균 사용량, 최대 사용량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계 요금 뒤에 에러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전월, 최대 뭐 이렇게 해서 뭐 만 이상이라던가 전기요금이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단지 관리에 환경 설정에 검침 환경 등록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량 조회에서 옵션을 재검침으로 선택하여 조회하면 에러 세대만 별도로 조회 인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 재검침으로만 확인하셔서 그 옵션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재검침으로만 딱 누르면 또 나오겠죠? 그럼 재검침으로 선택하고 조회하면 에러 세대만 별도로 조회, 인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월지침 수신하는 게 있는데요. 그 정기검침에서요. 그 전월지침이나 전월 사용량이 맞게 나오지 않을 때는 전월지침 수신을 통해서 재수신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기를 클릭하면 전월 지침 및 복제일 등이 재수신돼요. 그리고 전월 사용에 재수신하려면 통계 선택 후 실행하기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여기 전체를 하시고 실행하기를 누르면
이게 다시 재수신이 되잖아요. 그죠? 재수신이 돼요. 근데 전월 사용량을 재수신하려면 이게 통계, 전월 수신량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 통계를 누르시고 실행하기를 클릭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금 비교를 할 건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단지는 그 1년에 한 번 더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금 비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종합이면 종합이 먼저 나오고 단일이면 단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합계약, 저합, 단일계약, 고합 조견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 검침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량에 의해서 사용 금액을 산출해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금 비교를 탁 누르시면 저합, 고합, 절상차 금액 등 그런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표시예요. 2014년 11월께 여기는 이제 그 단일과 저합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저합 요금일 경우에는 그 사용량이 이럴 때 요금액이 나오고 고합 요금일 때는 요금액이 나오고 차액이 이만큼이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여기는 고합이 훨씬 유리하네요. 입주민한테는 고합이 유리하네요. 그죠? 조금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저합, 고합, 요금 비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한전 조금표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어서 비교해서 나오고요. 조견표 인상 이전 거는 안 나오니까 이거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전 요금 조회를 좀 볼게요. 종합 이거를 예전에는 XPRP 안 나왔기 때문에 한전에 가서 직접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전 그 요금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한전 요금조의 표가 나오고요. 여기서 주택용 저합과 주택용 고합이 나와요. 이거는 세대당 한 세대 한 세대 나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금액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되기 때문에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양쪽 다 비교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전요금 조회 지금 보시면 검침연월 한전 검침연월 그 다음에 요금 다른 세대 TV면제 세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검침연월과 한전연월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겠죠 여러분. 뭐 만약에 그 검침은 전달 거라는데 한전 그 연월은 또 다음 달 거라던가 전달 거라던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같은 경우는 그냥 맞춰주시면 되고 다르면은 꼭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딱 하시고 조회를 하면은요 한전으로부터 수신받은 전기 내역이 이렇게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한전 쪽으로 여기서 그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요금을 이쪽에서 보내는 분들 그분들은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 메뉴의 구성은 아래 그 보기와 같이 상세 보기 요금 다른 세대, TV 면제 세대 및 복지 할인 다른 세대, 공동 세대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하고요. 왼쪽의 금액은 한전에서 보내준 금액이고요. 오른쪽의 금액은 XPRP 전산에 입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두 개를 하셔서 두 개가 같거나 다를 수 있겠죠. 사실은 뭐 같아야 되죠. 원래는 실질적으로. 근데 다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요금이 다른 거. 그러면 그거를 한전 요금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한전 검침을 이제 인쇄를 할 텐데요. 이거는 뭐 A4 순백지로 하거나 A4 양식지 80 칼럼지로 하시면 돼요. 예전에는요 이거 뽑아가지고 한전에다가 막 팩스로도 보내주고 한전에다가 갖다도 주고 막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한전에 직접 XPRP에서 전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야만 출력이 가능하고요. 단주관리 환경 설정, 검침 등록에서 전기를 선택하신 후 하단에 한전 내역을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검침 환경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입주를 딱 시작하시면 그때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침 XPRP 메인 화면 상단에 보시면 단지관리, 환경설정, 검침 환경 등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전기는 보통 조견표로 하고요. 상하수도도 뭐 계산하거나 조견표로 하는 경우 있고 온수는 보통은 그냥 계산으로 하거나 난방, 뭐 계산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종합인지 단일인지 아니면 단일인데 감면 고합인지 이런 거 표시하고요. 종합 계좌 그리고 자료 작성은 전송할 건지 자동 작성할 건지
그다음에 뭐 절상 어떻게 할 건지, 검침 자릿수는 몇 자리, 7자리인지 6자리인지, 그다음에 에러 체크는 얼마, 전월 사용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1년 평균 얼마다, 999로 했네요. 여기는요. 검침 순서는 동호순인지 아니면 어떻게 뭐 역순인지 아니면 뭐 라인순인지 이런 거 결정하고요. 주택용 조관표가 그 아까 종합인 경우에 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용량 단가가 얼마인지, TV 수신료는 50km 킬로와트 이상 이하일 때는 면제다 2,500원. 그리고 계량기는 뭐 그 이검침은 그 사용한다 안 사용한다, 그다음에 뭐 한전 요금 계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기가 나옵니다. 할인 내용은 어떻게, 뭐 자동이체 할인일 거야, 할인율이 몇 %다, 이렇게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검침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전기검침을 입력을 해주실 거고요. 할인 그 요금 수정 그 하는데 여기서 하계 할인일 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그리고 월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월지침, 당월지침, 그리고 대가족인 경우나 생명유지, 뭐 복지 할인 같은 경우는 여기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월 그 사용량 나오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기요금 나오고요. TV 수신료 나와요. 그리고 옆에는 할인 요금계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종합인 경우에는 한전 요금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부가 내역서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그 당월에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15일부터 14일까지 있는 경우, 아니면 뭐 25일부터 24일까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있겠죠.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여기는 종합이라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주택용 사용량, 가로등 사용량, 그 다음 산업용 사용량이 다 그 고지서에 다 금액, 그 사용량이 있고요. 금액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용 고지서를 가지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세대, TV, 공용 나눠주고 승강기까지 나눠줍니다. 여기 기타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산업용하고 가로등, 여기 보시면 가로등하고 그 산업용 여기는 나와 있죠. 두 개가 있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이 세대 전기료, TV 수신료, 이 공동 전기료 중에서 이 두 개 빼고, 그래서 승강기, 기타 요금, 나머지 것까지 다 이 요금으로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제 공동 전기료로 그 관리 면적으로 나눠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면적별 부과하는 거고요. 뭐 기존 과장님들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 보통 기존 과장이 있으시면 그분이 계산해서 담당자에게 전달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담당자께서도 반드시 그 지침 등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아까 전에 저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 드렸죠. 뭐 너무 많이 나왔다거나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용법, 이제 수도검침 볼게요. 수도검침은 마찬가지로 그 좌측 메뉴에서 수도검침 항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래 같은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수도검침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감면 구분은 여기 감면 확인되고, 전월, 당월, 사용용, 조금은 상하수도, 상수도, 무료용, 하수도 이렇게 나오고, 감면액, 수도요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수도료 역시 그 상하수도료, 무료 요거를 다 더해서 요금이 요 금액하고 같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대요금이 이 상하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수도사업소용에서는 통으로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해가는데, 그 세대요금은 세대마다 집집마다 한 집 한 집 계량을 하면서 그 집집마다 조견표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항상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요금이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 톤수도 좀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 계량기 오류가 아닌가, 이 메인 검침 계량기 오류가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산하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고요. 공동요금을 예전에는 이걸 유보보금으로 남겼었거든요. 수도요보금. 근데 요즘은 수도요보금은 안 돼요. 공동수도료를 바로 차감하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공동수도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차감을 했고요. 수도 검침은요, 정기 등록하고 동일하고요. 감면 등록, 단지 관리, 환경 설정, 검침 환경 등록에서 할인 내역을 설정하시고요. 설정한 후에 수도 검침 상단에 감면이라고 표기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 감면이라고 표기됐죠. 요거를 전월 지침 앞에 감면 구분 설정란에 표기가 됩니다. 수도는 일반적으로 온수 합산되어 표기한다고 그랬죠. 아까 온수, 난방에 있는 온수는 물을 데우는 비용이고, 수도에 나오는 온수는 그 수돗물,
온수도 수도를 사용하니까 그 물이에요. 주 계량기만 보고 검침하여 보고하므로 세다 계량기 검침하여 누진세 적용 시 공동 수도량이 더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공동 요금에서 차감하고 부과하시면 됩니다. 난방 검침은요, 이 단가 여기 있고요. 그 단가가 열량계냐 유량계냐 그 차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단지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금 계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치셔도 되고요.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자, 난방비 역시 여기는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기본 요금 요게 이거 뭐 그 제곱미터 갖고 있고 뭐 되게 뭐 이게 있더라고. 뭐 킬로와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저도 잘 몰라요. 이거는 계산하는 거 잘 모르는데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좀 공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본 요금과 사용 요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 요금과 이 사용 요금의 합계 요 금액이 기본 요금 세대 난방비, 세대 급탕비, 공동 난방비 이렇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난방 유보금 쓰시면 안 돼요. 아까 수도 유보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난방 유보금도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차감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대 급탕비가 나왔죠. 그럼 세대 급탕비 나머지 금액이 공동 난방비예요. 그래서 그 공동 난방비로 부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검침 방법은요. 온수, 난방, 정수, 가스 계량기를 매달 일정 시점에 검침. 항상 일정 시점에 검침을 해야지. 어느 날은 막 10일에 했다가 어느 날은 15일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들쑥날쑥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매달 일정 시점에 검침을 하시고요. 입력 방법은 당월 지침이나 사용량 입력을 하시는데 요금 계산 버튼을 눌러서 단가 입력 후에 요금 계산하세요. 그리고 난방 검침 시 특이사항은요. 전월 지침에 난방이 없는 경우 전월 지침을 클릭하고요. 지정월 가져오게 체크해요. 해당 월분 입력 후 수신하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일까요? 예, 막 5월, 6월, 7월, 8월, 9월은 막 6월, 7월, 8월에는 난방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월 지침 클릭할 때 지정월 가져오기를 체크하셔서 해당 월분을 입력 후 수신하시면 됩니다. 검침의 방법은 검침 사용량 조회는 전체 조회, 가구수, 사용량, 사용금액 조회, 전월 사용량 대비 조회, 재검침 조회, 고장 조회, 검침 사용량 조회가 있어요. 전체 조회는 조건 없이 전체 세대 조회하는 거고요. 가구수 조회는 조회를 원하는 가구 입력하는 거예요. 사용량은 사용량값. 그 다음에 사용금액 조회는 사용금액의 처음값과 끝값을 입력해서 조회하시면 되고요. 전월 사용 대비 조회는 전월 사용량 대비 조회를 위해 사용량의 처음과 끝값을 입력 후에 조회하고요. 절대값의 체크에 플러스 세대, 마이너스 세대를 동시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검침 조회는 재검침 기준을 설정해서 여기에 있는 에러 세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고장 조회는 각 검침의 고장에 체크한 세대에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검침 세대 조회는 공통 특정 세대 검침값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제가 원하고 있죠.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검침은 사실은 그 전기과장님들이 보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모르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검침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저도 사실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보통 그 과장님이 하시는데 저도 그 그냥 과장님이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이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제가 이번 주에는 어렵고요. 다음 주에 검침 계산하는 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44분이나 됐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